시간에 내려가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좀 뜨거운 데 갔다 왔어요. 물론 지역구에 한 4, 5일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끝 무렵에 뜨거운 나라 필리핀에 우리 해운대 구하고 자매결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쉬고 가신 거 아니에요? 물론 주말에 이틀 조금 쉬긴 했지. 근데 놀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필리핀. 그래서 이제 필리핀 그 우리 자매결연 도시 시장님 하고 이제 국회의원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지역 간 협력 얘기도 좀 하고. 협력 얘기를. 실제로 우리 이제 해운대 지역이 매립지라서 바다 간척. 그쪽에도 뭐 간척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그 노하우 좀. 그 얘기는 한 30분 하고 나머지 놀다 오셨죠. 어쨌든 해운대 내려갔더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근데 그 해운대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까지도 좀 감사 인사 드리려고 하는데 뉴스 공장 잘 듣고 있어요. 힘내세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힘내시라고. 힘내시라고. 이게 힘내시라는 요지는 그 한국당 애들하고 놀지 말고 자강해라. 우리 잘 그 꿋꿋하게 개혁 보수 키워나가라. 이런 응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요. 참 제가 저분들 걱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우리 바른정당과 하태경 걱정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몇 명이나 됐다고 지금 그러시는 겁니까? 뉴스공장 듣는다고 한 사람 한 10명? 10명? 네, 저를 마주친 사람 중에. 그 중에서 다른 이제 듣긴 듣는데 이제 아는 척 안 한 사람도 있긴 하겠죠. 아는 척 안 한 사람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반응은 어쨌든 싫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 아니 사람이란 게 싫어도 만나면 또 반가워요, 이게. 어쨌든 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바른정당의 앞날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요새 뉴스가 연휴 기간에도 연일 나왔어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내의 통합파. 네, 그렇죠. 그게 지금 빅 이슈인데. 저는 솔직히 그분들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냐면 그분들이 이제 일단 그 전에 당대당 합당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권파가 압도적으로 이제 한국당과 통합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롭게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뭐 대충 나오는 시나리오는 뭐 유승민 대표가 1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물론 제가 도전하겠지만 본인이 그럼 또다시 2등 하는 겁니까? 이번에 아무튼 최대한 제가 도전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유승민 의원하고 지금은 같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통합파가 좀 비겁한 게 한국당 합당파가 비겁한 게 전당대회에 나가서 자기들이 당권을 잡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을 합당으로 이끌려면. 근데 그런 노력을 아무도 안 해요. 지금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출마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당신뿐만 아니라 민심도 그래요. 국민들 대다수도 한국당이랑 합당하라는 부분은 그 한 60대 중반 이상의 일부 측만 그렇고 중장년, 청년 압도적으로 합당 반대하고 있어요. 그건 여론조사는 해보셨어요? 자체적으로. 만나보면 알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 여론조사는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여론조사 한 것도 있어요. 내일 신문에서 여론조사 한 걸 보면 아직 발표 안 됐습니까? 한 달 전쯤에 발표됐어요. 한 달 전쯤. 그 여론조사 보면 합당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3당 합당이에요. 어떻게 국민의당, 바른정당, 한국당. 지지층은 사실 다르니까. 다 안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바른정당, 한국당 합당하면 산술적으로 두 개 합치면 지금 20%가 넘잖아요. 근데 이거 10%가 안 돼요. 합당해봐야? 두 개 합쳐봐야. 그래서 아무튼 뭐 국민 여론은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합당파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개별 탈당 내지는 집단 탈당밖에 없어요. 개별 탈당은 안 할 것 같고. 그렇죠. 집단 탈당이죠. 집단 탈당이라고 하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십니까? 이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뭐 탈당의 시기예요. 시기 규모보다. 지금 어쨌든 통합파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분이 한 4분 정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3선 4명 나갔죠. 그리고 이번에 통합파, 그러니까 소위, 자유한국당과 통합 모임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분이 4분 정도. 3선 의원 정도 되신 분들이죠. 숫자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 이제 바른정당 의원들이 대체로 명분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대선 때도 13명 안 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때 명분이 안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 선도 탈당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집단 탈당을 할 분들이 몇 분 될지 예. 지금도 보면 김영우 의원 혼자서만 예. 합당해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그 네 분 중에서도 나머지 분들은 아예 말을 안 하잖아요. 발언을 안 하고 계시죠. 안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황영철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 황영철 의원은 사실은 첫 번째 이제 탈당이 있었을 때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탈당하지 않으신 분이고 그래서 소위 통합에 대한 그 의지는 원래 있던 분인데 그때는 명분이 없다고 해서 되돌아온 건데 이번에는 명분이 있으면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거기 포함된 의원 중에 한 분이 김용태 의원 아니십니까? 저희가 따로 인터뷰 시도해 보겠지만 첫 번째 탈당하신 분 중에 한 분이고 당시 새누리당을 그리고 가장 강하게 새누리당의 어떤 비판을 해온 분인데 이분이 통합 모임이 있었던 건 참 무슨 그동안의 변화가 있었는지. 합당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예. 문재인 정부의 그 문제가 예. 친박보다 더 커지고 있다.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논리를 지금 만들었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논리 앞으로 5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예. 친박이 5년간 해왔던 것보다는 아무리 빨리 쌓아도 이제 그런 명분이 필요해서 만든 것 같긴 한데 진짜 이유가 궁금합니다. 진짜 왜 그렇게 그렇게까지 강성으로 비판하는 분이 확 돌아섰을까? 실제 이유는 뭔가요? 설득력이 떨어지죠.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내부 회의할 때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피력합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세게 이야기를 못 하고 있죠. 자기들도 명분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제가 보더라도 우리 당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발언하는 걸 보면 이제 탄핵에 찬성한 한국당? 그러니까 한국당이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나 현안들에 대해서 한국당하고 실제로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당 내에서 이제 발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노선은 똑같은데 박근혜 친박이 싫은 거죠. 전 대통령과 그 세력이 싫었을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고 보니까 한국당이랑 노선이 실제로 안 다르다. 예를 들어 뭐 핵무장도 똑같이 생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뭐 적폐청산 문제에 있어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난 한국당하고 안 달라. 근데 당시에는 박근혜 탄핵 여기에 이견 때문에 나왔는데 이제는 뭐 탄핵도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주축인가요? 말하자면? 그분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인데 이제 이념적으로 한국당하고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분 한 분, 또 한 분은 지역구가 한국당 지지층이 유독 센. 그 대표적인 게 TK고 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경기 부분이죠. 북부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류죠. 그렇게 두 가지 부류다. 예. 김용태 의원은 두 가지 부류 다 아닐 것 같아요. 아니요. 김용태 의원은 예를 들어 뭐 경제 민주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고요. 본인 의정 활동할 때도 경제 분야에서 한국당과 노선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신다? 본인 노선 여태까지 표방해온 노선이 그래요. 전혀 다른데 근데 문제는 친박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러니까 제 말은 또 그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문제도 이야기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다음 주면 할 것만 같은 어떤 멘션이나 제스처가 나온 지도 한두 달 지난 것 같은데요. 홍준표 대표로부터. 그래서 통합파도 좀 복잡합니다. 한 색깔이 아니고 그 안에 이제 조건분 통합파가 있고 그러니까 박근혜 출당과 친박 몇 명이 같이 출당해야만 논의해 볼 수 있다가 있고 그냥 묻지 마. 지금은 문재인 정권의 전횡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통합해야 된다. 조건 없이 무조건 통합파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통합파도 그래서 거기도 단일 행보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는 겁니다. 조건부 통합파는 몇 명이고 그건 따지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입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 안 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이리저리 다 합쳐서 통합적으로 통합파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 통합파 적극적 통합파가 한 대여섯 분. 적극적인 자강파가 한 5, 6명. 나머지 약간 유보적인. 중간지대에 있고 한 명분을 중시하는
이런 합리적인 분들. 나름대로. 그러면 거의 10여 명이 유동적인 상황이네요. 그렇죠. 10여 명은 현실적인 걱정이 있는 거죠.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러야 되는데 사당 체제로는 어쨌든 다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강파들도 소위 내년 지방선거의 현실적 대책이 뭐냐, 다 죽자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되긴 해요. 서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군요. 변한 게 없는데 왜 들어가냐, 이거 그렇죠. 하나 하고, 이쪽에서는, 그러면 지방선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다 거냐. 죽자는 거냐, 우리 그럴 수는 없지 않냐. 그럼 자강파에 다 죽자는 거냐에 대한 답변은 자강파는 뭐라고 답합니까? 내부 의견은. 그래서 저는 통합하는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일단. 오히려. 왜냐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 직전에 한 2월 정도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뭘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미리 전략을 다 준비를 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요. 판을 짜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내년 1, 2월경에 나가는 경우. 그래서 지금 빨리 나가야 있는 사람 중심으로 오히려 다시 재편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나갈 수라도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만들어 보고. 근데 지금은 전략 전술 합의할 때마다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빨리 나가주는 게 자강파 통합파는 현실적으로 시기와 방법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 심정적으로는 헤어졌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심정 한 가지가 있죠. 한 가지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신당을 만들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들이 자기들도 모양이 빠지니까 뭐 국민의당에도 좀 뭐 혁신적인 사람 그리고 한국당에도 그나마 합리적인 사람 이 해체 모여 하자.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헤어졌다.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냥 다수파에게 따라주겠다 우리가. 전당대회를 하니까 이렇게 페어 플레이를 하자고 하면은 아마 다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더라도 몇 명은 지금 뭐 안 가면 안 되는 이미 뭐 거의 공개적으로 통합 이야기 한 분들 있잖아요. 무조건 통합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뭐 같이 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면 통합파를 어쩌다 보니 대표하게 됐다고 표현한 이유는 본인이 직접 그렇게 주도해서 이 움직임을 끌고 나가는 모양새는 아니니까 뒤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하자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무성 전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가 결정적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매우 중요한 편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중요하지 않죠, 사실.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리더십 떨어졌습니까? 아니, 김무성 대표도 되게 이제 입지가 좁아진 게 한국당 내에서 안 받을 사람, 죽어도 안 받을 사람 몇 명을 고르라 그러면 그 3명 중에 한 분이에요. 뭐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올라가가지고 뭐 유승민, 하태경, 김무성 뭐 정도를 꼽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네, 제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홍 지사랑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홍 대표. 의원님 많이 올라갔네요. 예전에 오던가 말던가 아니었어요? 예, 예전에는 뭐 무다가 오면 받아주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절대 안 받아주는. 거기에 김무성 대표도 있습니까? 전 대표도? 그 안에 친박들이 이제 싫어하죠. 그리고 한국당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어원 중에 하나가 유승민, 김무성 둘이었어요, 원래는. 거기에 지금 뭐 제가 꼽살에 지금 껴있는 이런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당대당 통합 이게 아니면 탈당해서 가더라도 안 받을 가능성이 많죠.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려할 될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탈당을 할 경우에 저쪽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애매한 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이 움직임을 주도할 수도 없고 입지도 좁아진 상태다. 그렇죠. 주도하기가 어렵죠. 그럼 유승민 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두 분 다 전이긴 하지만 두 분이 만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큰 딜을 했다. 이렇게 된다. 그 가능성이 있죠. 그 가능성은 아까 이야기한 지방선거. 지방선거 계획이 뭐냐. 그래서 서로 어느 정도 동의가 되면 어쨌든 정치인은 좋은 성적만 내면 되니까 지금 한국당이랑 이제 합당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자기 지역구에 합당 안 하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다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현실적 고민이 정치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당선될 수 있는 비전이 있다. 이러면은 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거죠. 기로에 서 있는 것이고 이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올해를 넘기지 않길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은?
저는 뭐 전당대회 전에 끝내는 게 그래야 전당대회 지도부 구성해서 힘있게 쭉 나가는 거지. 전당대회를 따지면 한 달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분들은 명분이 없어서 또 아마 못 나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정치에 명분이 없을 때는 보통 무슨 사건을 일부러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또 뭐가 준비되고 있는지는. 자유한국당 사정은 어떻습니까? 한국당은 거기도 지금 속 편안한 상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홍준표 대표 한번 전화 통화 해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어제 홍 대표 그 이야기 듣고 좀 본인 전화번호 없다는 이야기. 네, 본인 전화. 제가 전화번호 알고 그 통화도 물론 이제 당 대표 되기 전이지만 예. 통화도 뭐 여러 번 하고 했는데 갑자기 어제 자기는 전화가 없고 수행 비서 전화를 쓴다. 네. 그 이야기 듣고 사실이 아닌 걸로.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여기 확 공개하실 겁니까? 사실이 아니긴 한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뭐랄까요 이렇게 순탄치만은 안 나보더라고요 속사정이. 아무래도 알고 계신 게 뭐가 있습니까? 박근혜 출당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청원, 최경환 출당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아예 불가능하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3분의 2 의원들 예. 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꼼수로 내는 게 그 당협위원장을 다 사퇴하자. 전국 다요? 전국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새로 복당하는 사람들 자리를 만들어 당협위원장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겠다. 이것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가능성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협위원장을 그러니까 탈당한 분들 지역 말고 전체 다 하자. 그렇죠. 전체 다.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것도 어렵습니다. 다른 그러니까 지역은 아니 내가 왜 내놔야 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한국당은 바른정당 사람들 이제 데려오는 명분이 문재인 정말 나쁜 놈이야. 이걸 계속 부각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오바를 하는 거지. 어제도 보니까 뭐 홍준표 대표 저 통신조회. 내가 통신조회 알아보니까 감청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 뭐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본인 전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억지 명분 만들어가지고. 가입자 누군가 알아보는 건데 그게 보통은. 아니 그러니까 자기 뭐 정보더라고요. 자기 정보 알아보고 개인정보 이제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 정도 알아보는 건데 그것도 본인 번호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뭐 사찰 이렇게 자꾸 말도 안 되는 반대를 하니까 제가 홍 대표를 비판 안 할 수가 없죠. 문재인을 비판하더라도 조금 수준 있게 격이 있게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지지를 하지. 본인은 수준 있게 격 있게 하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는 못하고 있다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 비판할 때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하죠.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가장 어려운 점은 지금 그러면 소위 친박 혹은 최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청산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기가 힘든 내부 사정 혹은 지지층. 그것도 아마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뭐 태블릿. 이게 제주신 게 아니다. 제주신 게 아니더라. 애국당 증언이 있고 나서 김진태 의원이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나와서 어제부터 이제 발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실 뭐 김진태 의원은 친박이 아닌데 친박화 됐어요. 본인이 태극기 부대 이런 걸 거치고 나서 그래서 그쪽에서도 계속 또 뭐 압박을 할 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출당도 좀 어려워지겠죠. 난관이 좀 조성이 되겠죠. 홍준표 대표는 출당을 시키고 싶어하는 건데 당내에 혹은 지지층이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끌어안고 싶어하는 지지층과 또 당내 인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홍 대표가 무슨 역사적 결단을 원래 대선 전에 했어야 돼요. 그때 친박 확실히 선을 긋고 나갔으면 지금 홍 대표가 어쨌든 개혁 보수의 깃발을 들더라도 뭐 안 어울리지는 않을 텐데 지금은 뭐 이미 끝났죠. 이미 끝나서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듯이 한국당 해산을 목표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해산. 뭐 쉽지는 않지만. 한국당 해산되기 전에 바른정당 해산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산은 안 되지. 일부가 탈당할 뿐이고. 이건 어떻습니까? 최근에 왜 국정원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정원이 노벨상 취소 뭐 이런 작업을 했다 이런 정황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 이 뭐 한마디로 천인공노할 일이죠.
이 자체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실행이 된 것과 무관하게 이런 모의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국정원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진상규명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애매한 게 이 국정원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시민단체 이거 해보라고 제안한 건지, 아니면 시민단체가 이거 해보면 어떨까요 해서 뭐 국정원이 그냥 들은 입장인 건지, 이 부분이 지금 애매한데. 시민단체 중에 국정원한테 제안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특수한 커넥션이죠. 여기는 이미 커넥션이 있다고 알려진 단체잖아요. 이미 알려진 단체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뭐 저는 MB까지 연결시키는 거 반대하지만, 어쨌든 이게 아니 국정원에서 나온 아이디어라면 누구한테까지 보고가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려가 있고. 그래서 철저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이거는 사실 바른정당의 최고위원으로서는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왜 BBK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까? 다스 얘기도 막 나오고. 예. 이쪽은 관심이 없으십니까? 제가 그땐 정치할 때가 아니어가지고, 그 MB 대선할 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막 어쨌든 그 부분도 뭐 진상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진 혹시 BBK나 뭐 다스나 기타 등등 주가 조작이나 이 일련의 사건들 쭉 이어진 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졌던 궁금증은 없으셨어요, 혹시? 있죠. 물론 궁금한 점은 있는데 저도 용량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서. 뭐가 특히 궁금하셨는지 제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거꾸로. 그 부분 관심이 많으셨죠. 네. 관심이 앞으로 생기시면. 예, 제가 좀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사안이거든요. 질문할 게 별로 없으신 모양이에요. 아니, 요 이야기는 현역 정치인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BBK 이야기. 그죠. 오래된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MB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역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MB 측에서도 우리도 노무현 정부 때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다.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서로 공개해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좀 그거 같아요. MB 정부 국정원만 정치 사찰을 했느냐. MB 정부 국정원도 정치 사찰을 했지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했다. 국정원의 관행이었다. 정권 안보에 충성하는. 근데 MB 때 심하게 했다. 이러면 노무현 정부 때는 나올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서로 그냥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아니, 노무현 정부 때도 실제로 그런 식의 정치적 사찰과 정치적 어떤 탄압과 혹은 폭력이, 국가폭력이 있었으면 그거 나와야죠. 그러니까 제 요지는 뭐냐면. 가지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국정원 개혁이잖아요. 근데 MB를 구속시키면 국정원 개혁이 잘 되고, MB를 구속 안 시키면 국정원 개혁이 잘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정원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국정원은 대통령의 손발이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 개혁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으면 그것도 묻자는 물론 있으면 해야 되는데 자꾸 연기만 피우고,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 직접적인 관련 증거는 안 나왔어요. 맞습니다. 안 나왔는데 정치권에서 그렇지. MB 자꾸 구속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법보다 정치가 앞서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얼굴이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최대한 정치권에서는 신중하게 하자. 일반 민간인들이 화가 나면 뭔 이야기 못 해요. 근데 아무튼 어제도 보니까 박지원 대표가 MB 구속해야 된다. DJ 나오니까. DJ 지금 나오는 것 자체가 실행이 됐는지 진상규명이 전혀 안 됐는데 바로 정치화시키거든요. 이런 게 제가 볼 때 구태정치라는 거죠. 알겠고요. 만약에 나오면 저도 MB한테 한마디 할 겁니다. 직접 장기가 나오면. 근데 나오기 전까지 하태는 최대한 신중하겠다. 그 입장은 그게 국가에 대한 예의다. 충분히 이해가고요. 그 정치적 공방 말고 BBK나 다스는 정치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그쪽에서 뭐가 나오면은 바로. 제가 한마디 합니다. 근데 100마디 정도 하실 내용이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염색 얘기를 자꾸 묻는 분들이 많네요. 염색체? 아니, 머리 염색. 염색? 머리 염색 마지막으로 저희가 걸었던 게 뭐였죠, 그때? 이러면 염색하는 걸로 하자고. 그때 그거였죠. 근데 그게 내가 볼 때 불공정한 게임인 게. 그때 뭐였죠? 박근혜 정부 때도 댓글 이런 걸 하지 않았겠느냐. MB 정부 때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내가 염색을 하고. 박근혜 정부 때도 댓글 공정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내가 염색을 하고 안 나오면은 우리 이 김원준 공장장이 하기로 했는데 시한을 정해야 돼. 이게 몇 개월 내로 안 나오면 한다. 그렇지. 왜냐하면 계속 안 나오면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럼 6개월로 하죠. 6개월. 네. 지금부터 6개월이면. 6개월 이내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댓글 공장이 있었다고 나오면 염색을 하시고 6개월 이내 7개월째 나오면 소용없고 오늘부터 6개월. 네, 오늘부터 6개월 이내에 나오면 그거는 페어한 게임이네요. 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긴 휴가 끝에 했더니 서로 입이 잘 안 열리네요. 바른정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바른정당의 앞날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요새 뉴스가 연휴 기간에도 연일 나왔어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내의 통합파. 네, 그렇죠. 예. 그게 지금 빅 이슈인데, 저는 솔직히 그분들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냐면 그분들이 이제 일단 그 전에 당대당 합당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권파가 압도적으로 이제 한국당과 통합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롭게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뭐 대충 나오는 시나리오는 뭐 유승민 대표가 1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물론 제가 도전하겠지만 본인이 그럼 또다시 2등 하는 겁니까? 이번에 아무튼 최대한 제가 도전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유승민 의원하고 지금은 같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통합파가 좀 비겁한 게 한국당 합당파가 비겁한 게 전당대회에 나가서 자기들이 당권을 잡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을 합당으로 이끌려면. 근데 그런 노력을 아무도 안 해요. 지금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출마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당신뿐만 아니라 민심도 그래요. 국민들 대다수도 한국당이랑 합당하라는 부분은 한 60대 중반 이상의 일부 층만 그렇고 중장년, 청년 압도적으로 합당 반대하고 있어요. 그건 여론조사는 해보셨어요? 자체적으로. 만나보면 알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 여론조사는 저희가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론조사 한 것도 있어요. 내일 신문에서 여론조사 한 걸 보면 아직 발표 안 됐습니까? 한 달 전쯤에 발표됐어요. 한 달 전. 그 여론조사 보면 합당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국당하고 실제로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당 내에서 이제 발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노선은 똑같은데 박근혜 친박이 싫은 거죠. 전 대통령과 그 세력이 싫었을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고 보니까 한국당이랑 노선이 실제로 안 다르다. 예를 들어 핵무장도 똑같이 생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적폐청산 문제에 있어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난 한국당하고 안 달라. 근데 당시에는 박근혜 탄핵 여기에 이견 때문에 나왔는데 이제는 탄핵도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주축인가요? 말하자면?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인데 이제 이념적으로 한국당하고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분 한 분. 또 한 분은 지역구가 한국당 지지층이 유독 센. 그 대표적인 게 TK고 또 그건 어쩔 수 없는 경기 부분이죠. 북부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류죠. 그렇게 두 가지 부류다. 김용태 의원은 두 가지 부류 다 아닐 것 같아요. 아니요. 김용태 의원은 예를 들어 경제 민주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고요. 본인 의정 활동할 때도 경제 분야에서 한국당과 노선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신다? 본인 노선 여태까지 표방해온 노선이 그래요. 전혀 다른데 근데 문제는 친박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러니까 제 말은 또 그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문제도 이야기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다음 주면 할 것만 같은 어떤 멘션이나 제스처가 나온 지도 한두 달 지난 것 같은데요. 홍준표 대표로부터. 그래서 통합파도 좀 복잡합니다. 한 색깔이 아니고 그 안에 이제 조건분 통합파가 있고. 그러니까 3당 합당이에요. 어떻게 국민의당, 바른정당, 한국당. 지지층은 사실 다르니까. 다 안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바른정당, 한국당 합당하면 산술적으로 두 개 합치면 지금 20%가 넘잖아요. 근데 이거 10%가 안 돼요. 합당해봐야? 두 개 합쳐봐야. 그래서 아무튼 국민 여론은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당파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개별 탈당 내지는 집단 탈당밖에 없어요.
개별 탈당은 안 할 것 같고. 그렇죠. 집단 탈당이죠. 집단 탈당이라고 하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뭐 탈당의 시기예요. 시기 규모보다. 지금 어쨌든 통합파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분이 한 4분 정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3선 4명 나갔죠. 예. 그리고 이번에 통합파, 그러니까 소위, 자유한국당과 통합 모임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분이 4분 정도. 3선 의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죠. 숫자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 이제 바른정당 의원들이 대체로 명분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대선 때도 13명 안 가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때 명분이 안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 선도 탈당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집단 탈당을 할 분들이 몇 분 될지 예. 지금도 보면 김영우 의원 혼자서만 예. 합당해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그 4분 중에서도 나머지 분들은 아예 말을 안 하잖아요. 발언을 안 하고 계시죠. 안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황영철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 황영철 의원은 사실은 첫 번째 이제, 탈당이 있었을 때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탈당하지 않으신 분이고 그래서 소위 통합에 대한 그 의지는 원래 있던 분인데 그때는 명분이 없다고 해서 되돌아온 건데 이번에는 명분이 있으면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거기 포함된 의원 중에 한 분이 김용태 의원 아니십니까? 저희가 따로 인터뷰 시도해 보겠지만 첫 번째 탈당하신 분 중에 한 분이고 당시, 새누리당을 그리고 가장 강하게 새누리당의 어떤 비판을 해온 분인데 이분이 통합 모임이 있었던 건 참 무슨 그동안의 변화가 있었는지. 합당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예. 문재인 정부의 그 문제가 예. 친박보다 더 커지고 있다.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논리를 지금 만들었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논리 앞으로 5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예. 친박이 5년간 해왔던 것보다는 아무리 빨리 쌓아도 이제 그런 명분이 필요해서 만든 것 같긴 한데 진짜 이유가 궁금합니다. 진짜 왜 그렇게 그렇게까지 강성으로 비판하는 분이 확 돌아섰을까? 실제 이유는 뭔가요? 설득력이 떨어지죠.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내부 회의할 때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피력합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세게 이야기를 못 하고 있죠. 자기들도 명분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제가 보더라도 우리 당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발언하는 걸 보면 이제 탄핵에 찬성한 한국당? 그러니까 한국당이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나 현안들. 내려가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좀 뜨거운 데 갔다 왔어요. 물론 지역구에 한 4, 5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 무렵에 뜨거운 나라 필리핀에 우리 해운대 구하고 자매결연 도시가 있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쉬고 가신 거 아니에요? 물론 주말에 이틀 조금 쉬긴 했지. 근데 놀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필리핀. 그래서 이제 필리핀 우리 자매결연 도시 시장님 하고 이제 국회의원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지역 간 협력 얘기도 좀 하고. 협력 얘기를. 실제로 우리 이제 해운대 지역이 매립지라서 바다 간척. 그쪽에도 뭐 간척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노하우 좀. 그 얘기는 한 30분 하고 나머지 놀다 오셨죠. 어쨌든 해운대 내려갔더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근데 해운대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까지도 좀 감사 인사 드리려고 하는데 뉴스 공장 잘 듣고 있어요. 힘내세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힘내시라고? 힘내시라고. 이게 힘내시라는 요지는 한국당 애들하고 놀지 말고 자강해라. 우리 잘 꿋꿋하게 개혁 보수 키워나가라. 이런 응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요. 참 제가 저분들 걱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우리 바른정당과 하태경 걱정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몇 명이나 됐다고 지금 그러시는 겁니까? 뉴스공장 듣는다고 한 사람 한 10명? 10명? 네, 저를 마주친 사람 중에. 그 중에서 다른 이제 듣긴 듣는데 이제 아는 척 안 한 사람도 있긴 하겠죠. 아는 척 안 한 사람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반응은 어쨌든 싫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 아니 사람이란 게 싫어도 만나면 또 반가워요, 그게.